은퇴 후 경조사? 가지 마세요. 당신의 노후를 망치는 인간관계의 함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자극적인 제목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은퇴 후 경조사? 가지 마세요. 라는 말이 처음엔 꽤나 충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저 역시 직장 생활할 때는 중요한 경조사엔 빠짐없이 참석했고, 은퇴 후에도 예의상 가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니 달라지는 게 참 많더라고요. 특히나 오랜만에 얼굴 보는 지인들과의 재회가 꼭 달가운 순간만은 아니었습니다. 경조사라는 명목 하에 예전 인간관계로 끊임없이 되돌아가고 불필요한 곳에 시간과 비용, 감정을 소모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았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경조사에 가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인간관계를 싸늘히 끊어버려라라는 극단적인 뜻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은퇴 후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써야 하잖아요. 이제야말로 내 몸을 돌보고 그동안 미뤄둔 꿈을 좇고 주위에 정말 가치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해야 할 때인데 굳이 과거의 관계를 붙잡으면서 그들의 경조사를 줄줄이 챙길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은퇴를 한 뒤에 경조사 스트레스로 마음앓이를 하시는 분들을 꽤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직 은퇴를 준비 중이라면 미리 알아두면 좋을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 해요. 일 은퇴 후 왜 경조사 참석이 부담이 될까? 은퇴 전에는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대인관계가 촘촘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유대관계 때문에 경조사는 당연히 가야 하는 이벤트였죠. 직장 동료, 상사, 거래처, 협력사 등 누구의 경조사를 놓치면 예의 없는 사람이라는 평을 들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축의금, 조의금, 또 자리 참석까지 해가면서 사회적 의무를 다하곤 했는데요. 문제는 은퇴 이후에도 이런 습관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은퇴하고 나면 경제적 상황이 달라집니다. 정기적인 월급이 사라지고 연금이나 퇴직금 혹은 모아둔 자산으로 살아가야 하죠. 수입에 한계가 있기에 지출을 합리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조사가 많아지면 축의금, 조의금, 교통비, 예복 준비 비용 등으로 추가적인 지출이 계속 생겨요. 게다가 누구는 5만 원을 했다, 누구는 10만 원을 냈다라는 사소한 뒷말까지 신경 쓰이기 시작하면 은퇴 후 평화로워야 할 삶이 또 다른 스트레스로 얼룩지게 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인간관계가 은퇴 전과 같지 않다는 점이에요. 예전엔 매일 같은 사무실, 같은 일을 하면서 자주 만나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서로 만날 일도 별로 없고 전화 한 통 할 일도 없는 사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경조사 때만 겨우 얼굴을 마주하게 되죠. 이걸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간혹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과거 직장생활 얘기를 꺼내며 부정적인 기억을 끄집어내거나 상대방의 은퇴 후 삶과 비교해가며 유난히 간섭을 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은퇴 후 경조사는 단순히 축하 혹은 위로하는 자리가 아니라 옛 인간관계의 굴레가 되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도 본격적으로 은퇴 준비 또는 은퇴 후 삶을 시작한다면 내가 왜 이 자리에 가야 하는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은퇴 후 경조사를 꺼리는 3가지 사례. 제 얘기만 하면 설득력이 떨어질 것 같으니 실제로 제가 주변에서 본 3가지 사례를 살펴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사례 A, 축하 자리에 갔다가 우울해져 돌아온 민영씨. 민영씨는 60세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 후에는 30년 가까이 함께 일했던 직장 동료들의 경조사에 반드시 참석하며 한결같은 우정을 유지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 직장 동료의 아들이 결혼한다기에 기쁜 마음으로 결혼식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식장에 가보니 오랜만에 만나게 된 직장 상사와 후배들이 민영씨 이제 뭐해요? 아직 일 안 하세요? 요즘 시대에 남들이 다 재취업이나 자영업으로 돈 벌던데 그냥 집에만 계신 거예요? 라는 말로 민영씨를 자꾸 궁지로 몰아넣는 겁니다. 사실 민영씨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다 실패했던 경험이 있었고 현재는 재정적으로 다소 타이트한 상황이었어요. 남들은 모르니 쉽게 이런저런 말들을 던졌지만 민영씨에겐 모두 예민한 주제였죠. 게다가 결혼식 끝나고 뒤풀이 자리에서도 우리 회사가 지금 얼마나 달라졌다, 누구는 퇴직금으로 대박 났다 같은 얘기만 오가는 바람에
민영 씨는 은퇴 후의 불안과 열등감을 더 크게 느끼게 됐어요. 결국 축하하러 갔다가 우울함만 잔뜩 안고 돌아왔는데 이럴 바에는 차라리 안 가는 게 나았겠다 싶더라는 겁니다. 사례 비조의금 경쟁에 휘말린 영수 씨. 영수 씨는 58세에 명퇴를 하고 지금은 소일거리로 파트타임 근무를 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전 부장님의 부친상 소식을 접했고 마땅히 가서 조문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문제는 예전 동료들이 서로 단톡방에서 조의금을 얼마 할지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금액 경쟁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누군가 그래도 부장님이 우리 많이 챙겨주셨으니 10만 원씩은 해야지 라고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 팀은 20만 원씩 하기로 했다 라는 식으로 서로서로 올리는 분위기가 됐죠. 영수 씨 입장에서는 정해진 수입도 없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괜히 나만 너무 적게 하면 제가 돈이 없나 싶어 할까? 결국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질 거야 라는 생각에 또 마음이 괴로워졌습니다. 그렇다고 모임을 주도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조금만 하겠습니다 라고 하기도 뭐한 상황이고요. 결국 영수 씨는 본인이 감당하기 벅찰 정도의 돈을 조의금으로 냈고 무거운 마음으로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이후로는 그 옛 동료 모임 소식만 들어도 괜히 스트레스가 올라오곤 했다는군요. 사례 씨 원치 않는 인간관계가 다시 얽힌 제이 씨. 제이 씨는 55세에 희망퇴직 후 귀촌을 해 소소하게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퇴직 전 직장과는 완전히 결별했다 생각했고 몇몇 친한 동료랑은 연락을 이어갔지만 그 외에는 딱히 교류하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 직장 내에서 제이 씨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예전에 껄끄럽던 관계였던 팀장의 결혼식 초대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요즘 그 회사 분위기도 그렇고 따로 얼굴 볼 일은 없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예전 부서원들이 다 같이 가자며 연락을 해댔습니다. 제이 씨 마음 한편에서는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굴뚝 같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안 가면 혹시 뒷말 나올까 봐 염려가 됐죠. 결국 억지로 참석했는데 식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옛 상사는 제이 씨의 은퇴 후 귀촌 생활을 하찮다는 듯한 태도로 보고 결혼식 준비하다 예산이 부족한데 혹시 스폰서 좀 해줄 수 있냐는 황당한 부탁까지 해왔어요. 전 직장 시절처럼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태도였지만 제이 씨는 불쾌함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얼버무리다 결국 돈만 더 쓰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엔 그 상사가 이번에 우리 집 제사 때도 좀 와줄 수 있냐고 연락을 해오니 제이 씨는 이래저래 골치 아파졌죠. 이처럼 은퇴 후 경조사에 쉽게 참석했다 불편한 일이 생기는 사례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물론 다 좋은 일만 있으면 상관없겠지만 예상치 못한 감정 소모나 경제적 부담 그리고 원치 않는 인간관계의 재등장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과연 이게 나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 경조사인지 고민해 봐야 해요. 3. 은퇴 후 선택적 인간관계가 필요한 이유. 은퇴 후에는 더 이상 사회적 의무 때문에 얽힌 관계를 지속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제는 내가 진짜로 만나고 싶은 사람들, 상호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노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경제적 부담 감소. 은퇴 후에는 수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조사가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내가 희생해야 할 돈과 시간이 더 소중해요. 감정적 스트레스 해소. 은퇴 전 직장 생활하면서 이미 각종 대인 스트레스를 많이 겪지 않았나요? 은퇴 후는 오히려 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기간이어야 해요. 불편한 사람들,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인간관계는 과감히 손절하는 것이 마음 건강에도 좋습니다. 진정한 여유 찾기. 은퇴 후에는 운동, 여행, 취미활동, 봉사활동 등 내가 해보고 싶었던 일에 집중할 시간이 많아집니다. 경조사 때문에 주말마다 또는 자주 시간과 돈을 빼앗기다 보면 정작 내 생활은 뒷전이 되기가 쉬워요. 4.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참석 기준 정하기. 아무리 친했던 사이라도 지금의 나에게 도움도 안 되고 서로 얽히는 게 부담된다면 안 가는 쪽을 선택하세요. 내가 이 사람의 경조사에 가는 게 행복한가? 내가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너무 죄책감 느끼지 말고
스스로에게 분명한 참석 기준을 만들면 됩니다. 안 가는 것에 대한 의연한 태도. 나는 이제 은퇴했고 더 이상 직장의 상하 관계나 조직 문화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누가 왜 안 와? 라고 물으면 솔직하게 개인 사정이 있어 정도로만 답해도 됩니다. 상세한 설명이나 변명을 장황하게 하지 않아도 돼요. 정말 친한 사람에게 집중하기. 은퇴 후에는 오히려 마음 맞는 소수의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깊은 유대 관계를 쌓는 편이 훨씬 행복합니다. 경조사라는 일회성 모임보다는 가볍게 차를 마시거나 취미 활동을 함께 하면서 진정한 은퇴 우정을 키워보는 거죠. 새로운 인간관계의 문 열어두기. 물론 과거의 인맥을 뿌리 뽑듯 끊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억지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형성되는 인간관계에 더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 봉사활동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과나 온라인 동호회 등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이들과 더 깊이 소통하면서 은퇴 후 생활의 활력을 찾아보는 거예요. 필요한 경조사는 간단히 정중히. 정말 가까운 지인의 경조사라면 주저 말고 가서 축하 또는 위로해 주는 게 맞겠지요. 하지만 불필요하게 오래 자리를 지키거나 2차, 3차 자리까지 따라다니기보다는 짧고 간결하게 마음을 전달하고 나오는 것도 방법입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자는 거예요.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은 행복이라는 사실. 경조사에 안 가면 인간미 없는 사람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탓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은퇴 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건 사회적 시선이 아니라 내 삶의 안정과 행복이에요. 이제야말로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지를 결정해야 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은퇴 이후는 인생의 긴 축에 있어 제이막이고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전체적인 삶의 만족도가 크게 달라지죠. 경조사 참석을 강요하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하지만 늘 드리는 말씀이 남을 위해 내 삶을 소모하지 말아예요. 특별히 중요하지 않은 인간관계 때문에 내 노후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소중하게 모아둔 자산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하며 은퇴 후 경조사 가지 마세요. 당신의 노후를 망치는 인간관계의 함정. 이라는 말 처음엔 극단적으로 들릴지 몰라도 요점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은퇴 후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죠. 때론 경조사 자리에 참석해도 좋고 때론 참석하지 않는 편이 더 나에게 이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은퇴를 준비 중이거나 이미 은퇴하셨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이 모임에 나가는 게 나에게 진정으로 의미가 있을까? 이 관계가 나의 노후 행복을 더해줄까? 내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지 않을까?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편치 않다면 용기 내어 불참을 선택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오히려 은퇴 후에는 이런 선택의 자유가 더 소중하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은퇴 후 인간관계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직장이라는 울타리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설계하고 내가 책임질 때 가장 멋있게 완성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남들이 보기에를 떠나 오로지 내가 행복해지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이 마음의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